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붓펜으로 쓰는 캘리그라피 지필 최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간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캘리그라피에 있어서 공간 활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씨를 아무리 예쁘게 쓰더라도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면 안정적인 문장을 만들어내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그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캘리그라피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캘리그라피는 퍼즐, 즉 테트리스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 활용에 있어서 글자와 글자 사이를 퍼즐 끼워 맞추듯이 맞춰서 공간 활용을 잘 하시면 문장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문장을 짜임새 있게 아주 잘 쓸 수 있는 그런 글씨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캘리그라피를 안정감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제가 캘리그라피의 공간 활용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캘리그라피의 공간 활용이라고 한번 써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공간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글자를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출 수 없게끔 지금 글씨를 써놨기 때문에 문장이 짜임새 있어 보이지가 않죠. 굉장히 불안정해 보이는 글씨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짜임새 있게 쓰려면, 안정감 있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문장이 하나 쫙 짜졌어요. 짜임새 있는 문장을 만든 거죠.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한 거죠. 이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문장을 퍼즐 맞추듯이 끼워 맞춘 거예요. 이런 공간에 문장을, 글자를 끼워 맞추듯이 맞춰서 빈 공간이 없게끔 지금 글씨를 써준 거죠. 이 공간에서 간자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캘리그라피의에서 이 글자가 길다 보니 이만큼의 공간이 비거든요. 그래서 이 니은자를 길게 뺀 거죠. 이 니은자를 길게 뺨으로써 이만큼의 공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자에서 이 가운데
중성을 길게 빼고 그러면서 이 쓸데없는 공간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을 하셔서 글씨를 써주셔야 안정감 있는 문장을 쓰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음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썼는데요. 물론 이걸로도 충분히 캘리그라피의 느낌을 잘 살린 글씨라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만큼의 공간이 남고 요만큼에도 공간이 남아요. 굉장히 좀 불안한 구도의 문장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서 퍼즐 맞추듯이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난 사람 하는데 태어난 사람을 그냥 여기다 태어난 사람 하면 공간이 또 비어버리겠죠. 그땐 여기 사랑 이 부분에 태자를 끼워서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짜임새 있게 안정적으로 글자를 끼워 맞춰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공간 활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다른 글자를 또 써보도록 할게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보통 쓰시면 대부분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겠죠. 뭐 나란히 정렬을 이렇게 가로로 정렬을 해서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로 세로 정렬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시면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남아버리니 불안정한 구도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될 경우엔 꽃자를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겠죠. 꽃을 보듯
너른 온다. 이런 식으로 밑에가 삼각형 구도를 이루어서 좀 더 안정적인 구도로 글씨를 써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자를 끼워 맞춰서 글씨를 쓰신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받침을 치읓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길게 빼는 거죠. 길게 빼고 듣자에 시옷자를 이렇게 길게 빼서 이 여기에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요게 공간을 만들어 줘서 이 안에 글씨를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공간을 활용을 해서 글씨를 써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받느냐에 따라 어떻게 공간을 활용을 해야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서 글씨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문장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슬픔의 손은 유리잔처럼 차고도 맑다. 이 글씨는 완전히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한 글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글자를 퍼즐처럼 빈 공간 없이 잘 활용을 해서 글씨를 써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을 쓰실 때 단어의 강약을 물론이고 그 문장을 어떻게 공간을 활용해서 쓸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글씨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이제 자음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그 다음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글씨를 한번 썼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문장을 다른 공간을 활용을 해서 다르게 공간을 한번 만들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저 리을자, 이 슬자의 리을 동성을 이렇게 밑으로 뺐어요. 슬픔의 손은 유리잔처럼
이렇게 썼거든요. 보시면 제가 리을자를 이렇게 뻗침으로써 여기에 이런 공간이 남아요. 이런 공간이 생기죠. 이런 공간이 생김으로써 이 U자를 여기에 껴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U자를 여기에 껴 넣어서 쓰고 또 U자의 이 부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뻗어내림으로써 이 공간이 또 생기는 거죠. 이 공간이 또 생겨서 이 안에 차자를 껴 넣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차고도 여기까지 이렇게 썼는데 보면 요게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을 그냥 놔두면 글씨가 또 불안정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막자를 쓰고 다자의 아 부분을 길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의 공간을 채워주시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 차고도에서 도자의 이 부분을 좀 길게 빼주셔도 이 공간을 채워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간을 활용을 하실 때 내가 윗행과 아래 행에 위의 행의 그 자음을 어떻게 빼주느냐에 따라서 공간을 활용을 충분히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씨를 쓰실 때 어떻게 내가 자음의 방향을 틀어줄 것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글씨를 쓰셔야 해요. 다른 글씨 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작은 풀꽃을 보려면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문장도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한 글씨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글자를 잘 껴 맞춰서 문장을 안정감 있게 썼죠. 보면 여기에 살짝 공간이 남는데 이런 공간은 사실 이 풀꽃이니까 여기에 작은 풀꽃을 하나 좀 그려주면 공간을 채워줄 수가 있겠죠. 공간을 여기 풀꽃 하나 딱 그려주시면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써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앞서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자음과 모음의 그 방향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쓰셨다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강약 조절도 해 가시면서 공간의 활용을 연습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문장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써봤는데요. 지금은 문장의 포인트,
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장을 쓰다 보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약간 글씨체를 틀리게 해서 포인트를 주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포기 말라라는 문장인데요. 포기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줄게요. 포기 말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에 포인트를 주면서 약간의 글씨체를 틀리게 하시면 좀 더 강조하는 글자가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글자를 또 써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여기서 저는 반짝반짝과 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두 글자에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쓰시다 보면 이렇게 먹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먹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약간 먹을 닦아내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먹이 많이 나오면 아까 쓰는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음자가 이렇게 먹이 칠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이 많이 나오실 때는 약간씩 이렇게 닦아내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여기에 별을 이렇게 하나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글자를 좀 강조하거나 이렇게 포인트를 달아주는 어떤 이런 그림을 살짝 그려준다거나 하시면 내가 강조하는 글자를 또 좀 더 강하게 표현해낼 수 있겠죠. 예, 여러분 글자에 포인트 주는 방법까지 배워보셨는데요. 글자에 공간 활용하는 법에서는 자간과 행간을 어떻게 배치를 하셔야 하는지 여러분이 강의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간과 행간의 위치를 어떻게 배치를 하셔야 하는지 항상 잘 염두에 두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연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